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연희 리포터가 춘천의 전통시장을 찾아 맛있는 명절 음식과 이색적인 추석 선물을 찾아봤습니다. 이연희 리포터의 추석맞이 귀향 준비 현장을 소개합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 가족과 함께 주말 나들이 하기 좋은 이색 전시 공간을 소개합니다. 저마다 독특한 주제와 전시로 꾸며져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속초와 고성 지역의 미술관과 박물관 4곳을 찾아가봤습니다. 소외 이웃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배달부터 미미용 봉사와 생일 잔치까지 각박한 세상 속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10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성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설문조사 내용은 이번 연휴 추석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네. 이번 연휴에 고향에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고향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고향에 가지 않는 이유로는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렇죠. 또는 명절 잔소리를 듣기가 싫어서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감 가시나 봐요? 격하게 공감이 갑니다. 예, 예. 사실 이 명절 잔소리 때문에 고향에 가는 걸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뭐 명절에 좋은 얘기만 주고받으면 좋을 텐데 이게 뭐 그러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명절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명절 언어들이 있어요. 언어 뭡니까? 네,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라던가 아기는 언제 가질 거니? 취업은 어디에 할 거니? 공부는 잘하고 있니? 뭐 이런 말들이 있죠. 맞습니다. 들으니까 정신이 네. 바짝 드는데 네, 네. 꼭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다. 애정이 가니까 그러는 거다. 네, 네. 물론 이게 다 애정 어린 잔소리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겠지만 막상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냥 달갑지만 않은 게 사실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요. 상처되는 덕담 혹은 일방적인 조언 말고요. 사랑스러운 말들만 오고 가는 그런 추석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첫 소식 우리 소식여종 연희 씨가 꼭 준비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틀 뒤면요 한가위 추석입니다.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네. 걱정이 하나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선물을 어떤 걸 해야지? 이런 고민 있으시죠? 아, 맞아요. 있죠. 있어요. 요즘에 또 이 추석 대목을 맞아서 가는 곳마다 이 선물 세트들이 즐비한데 막상 이게 고르려다 보면은 종류가 많아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이미 왠지 갖고 계실 것 같고 그쵸? 또 그렇다고 뭐 보기 좋고 너무 사고 싶은 것들은 또 가격이 비싼 경우가 있고 맞아요. 그렇다고 또 저렴한 거 찾으면은 정성이 부족하다. 어허허. 핀잔 들은 것 같고 맞아요. 뭐 어떻게 골라야 될지 고민이 어떻게 많아요. 골라야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추석 선물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른 기성길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발걸음은 가볍게, 양손은 묵직하게. 실용적이고 특별한 3가지 선물. 제가 어떤 선물들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정보 공개합니다. 춘천하면 닭갈비잖아요. 요새는요 명절에도 닭갈비를 선물할 수가 있대요. 지금 한창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복 입고 오셨네요. 닭갈비도 그러게요. 괜찮은 것 추석이기 때문에 한복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작업 중이신 거예요? 네. 명절하면 고기 선물 세트 빠질 수 없죠. 때마침 우리 사장님께서 넓적닭의 넓적다리를 손질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문량이 많은지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뼈 하나씩 있는 거 뼈 빼가지고 펴서 나중에 양념 발라서 포장할 거예요. 이렇게 아침마다 그럼 계속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침에 내내 준비해가지고 오후에는 또 포장하고. 먹기 좋게 포를 뜬 살코기는요, 이렇게 사장님이 직접 만든 특제 양념으로 버무려 줍니다. 그리고 1kg씩 정확하게 나눠 담으면 집에서 즐기는 춘천 닭갈비가 준비
띠가 되죠. 닭갈비가 추석 선물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저희도 기존에는 그냥 평소에 닭갈비 사시는 분들이 평범하게 포장을 요청하셨었는데요. 이제 특별하게 좀 선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요청이 먼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 포장도 제작하게 되었고요. 선물 세트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꽤 많이 판매가 된다. 6,000개 이상 판매가 됐습니다. 선물 세트 아이디어 덕분에 명절 대목마다 어머니와 두 아들은 이렇게 쉴 틈이 없습니다. 경제적이면서도 특별한 반응이 정말 좋대요. 부모님이나 처갓집에 선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고기 같은 거 하려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소고기나 이런 거는. 근데 이거는 값이 상대적으로 싸면서 이제 지역 특산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선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의 선물 세트 안에 다양한 맛이 가득합니다. 쫄깃쫄깃한 쌀떡의 식감, 사르르 녹는 달콤함, 입맛 돋구는 매콤함까지. 이게 진짜 집에서도 음식점에서 파는 듯한 닭갈비를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섬세하다고 느낀 게 고구마 이렇게 있고요. 양배추까지. 그야말로 완전체 닭갈비죠. 특히 받는 사람이 집에서 자기 취향대로 조리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배송시킨 다음에 치즈를 얹어서 먹을 거예요. 치즈 닭갈비 맛있잖아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가족들이 다 모였지만 뭔가 매콤한 게 땡기고 외식은 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먹고 싹싹싹 밥까지 비벼 먹으면 짱.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가려면은 신선도 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이스팩이랑 아이스박스를 사용해서 보내드려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지역보다 하루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팩을 좀 넉넉하게 더 넣어서 보내드리면 받아보신 분들이 그래도 신선하게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명절이 되면요 이곳에 꼭 와야 돼요. 왜냐면요 고수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무슨 고수냐면 짠의 고수들. 맞아요. 재래시장에 가면은 전 부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제가 좀 맛도 좀 보고 추석을 듬뿍 한번 느껴보려고 가보려고 합니다. 1년 365일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곳 바로 춘천 동부시장 부침 골목입니다. 올 추석에도 불판마다 뿅청 보름달 같은 메밀전이 떴어요. 여기가 바로 춘천에서 전과 떡을 원스톱으로 구매 가능한 쇼핑의 명가입니다. 1시간 50개? 메밀전을 종이장처럼 얇게 붙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그 어려움을 뚝딱 해내십니다. 50장이면 1분에 하나 꼴로 반죽이 좀 세도 안 되고 반죽이 무거도 안 되고 불이 너무 세도 안 되고 불이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그래. 그럼 난 집에서 맛있게 못 해먹겠네. 까다로워. 그러니까 사야지. 가러 갈게요. 명절만 되면 저희 어머니는 허리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손을 덜어드릴 맛있는 선물 제가 준비해 가려고요. 아하. 요새 전을 많이 부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제사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조금씩 다 사다니. 뭐 어떤 것들 사가지고 가요? 동태전, 동태전, 꽃. 동그랑땡, 주로 그렇죠.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명절에는 전이 없으면 섭섭하니까 한 세 가지 음식을 사면은 어느 정도 가격에 살 수 있어요? 3만 원. 케첩에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잖아요. 하나 먹어봐도 돼요? 이렇게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제가 정까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저는 진짜 많이 부쳤거든요. 그때 엄마가 부치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게 너무 많았어. 다들 이런 기억 있으시죠? 그럼요. 송편 빚을 속 사러 왔어요. 네네. 오늘 콩하고 팥속하고 예 밤하고 이렇게 샀습니다. 막 어떤 떡들 많이 사가지고 가요? 송편 많이 가져가요. 송편. 또 만들기도 손으로 꼭꼭 빚어서 잘 만들어 놓고. 다 손으로 손자국 다 있잖아. 이렇게 손자국. 지금 송편의 재료가 어떤 게 있어요? 깨 있지, 꿀 있지, 콩 있지, 팥 있고. 팥 있고, 네, 밤 있고. 밤 있고. 그럼 여기서 가장 비싼 건 뭐예요? 송편 중에. 밤.
다 핵가족이다 보니까 양을 많이 안 해요. 옛날 같으면 뭐 담배 한 마씩 하잖아. 근데 요즘에는 다 한 대, 뭐 1kg 그렇게 하려니까 준비하려면 너무 조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게 나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추석에는 없어서는 안 될 예쁜 떡이랑 전을 가득가득 샀는데요. 제가 얼마 썼는지 보셨죠? 조금밖에 안 썼어요. 굉장히 알뜰하면서도 푸짐하게 장을 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괜찮아. 완벽한 추석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고른 마지막 선물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런 케이크 진짜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헉,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게 작은 마카롱이 아니라 큰 마카롱인 거잖아요. 제작 주문을 해야 하나 봐요. 한 2, 3일 전에 여유 있게 주문해 주시면 좋으세요. 근데 때에 따라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케이크도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일주일 전에 상의해 주시면 저랑 이렇게 대화하셔가지고 그렇게 서로 조율해가지고 맞춰서 해드려요. 떡 케이크는 요새 어떤 것들이 많이 주문이 들어가요? 떡케이크는 보자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복주머니 모양처럼 이 앞에 보시면 있거든요. 그 떡케이크를 백설기 다 아시죠? 백설기에다가 겉에 앙금으로 해서 보자기 모양으로 싸서 복주머니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요 흰 백설기가 어떻게 변할까요? 잘 보세요. 나이 드실수록 화려한 거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라색 반죽을 저희가 선택했어요. 제 의상은 도예 가수 수준인데 지금. 사랑과 영혼 찍어야 돼 지금. 보자기 케이크 만들 때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 정성이요. 정성. 포인트는 정성. 되게 뻔한 대답이다. 찰흙 같아. 수 있으면 한두 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나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오, 앙금에 나비가 제일 앉았어요. 궁금해하시는 거. 접으면 돼요, 그냥. 접어서 그냥 올리면 되거든요. 아, 정말 보자기 주름 어떻게 예술이네요. 잡는지를 근데 이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쉽더라고요. 저도 만들었어요. 쉽다고요? 네. 이 끝에 맞춰서 놓고 이 끝에 정말 손 날로 예쁜데요? 네. 이렇게 누르시면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조신해 보이죠? 오늘 의상과 되게 잘 어울려 보이네. 무형문화재 같아요. 무형문화재 이연이었습니다. 아, 네. 장인정 휘를 듬뿍 쏟아 만들었습니다. 앙금 보자기를 다 감싸고 나니까 보세요. 흰 야. 백설기 변신이죠. 이번 추석 때 이거 보따리 케이크 가져가세요? 그럼요. 진짜? 가져가야죠. 여기 또 본인도 드리고 아는 어른들, 주변 분들 사랑 받으시겠어요. 맞아요. 쭉 뽑으면 이제 국수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개, 우리 옛날에 자개, 한복 입을 때 자개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 할 때처럼 양손으로 받쳐서 이렇게. 알록달록 놀이개를 달고요. 매듭 부분을 꽃 장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어르신들 취향까지 저격하는 보따리가 탄생이 됩니다. 진짜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네. 실제로 가져갔더니 진짜 보자기를 싼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선생님.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또 설탕으로 만든 예쁜 구슬까지 장식해주면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날 엄마 아빠 정말 사진만 이런 보내주는데 건 뭐예요, 선생님? 만족하셨어요. 이걸 들고 가시잖아요. 네. 그럼 어른들이 이 안에 보자기 안에 뭐가 있냐고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고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제일 받고 싶으신 게 뭐냐고 하시면 다 이거 캐시, 1등 캐시. 어.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이렇게 용돈을 안에 넣어서 이렇게 레터링과 함께 해서 케이크에 꽂아서 드리시면 훨씬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뭔가 되게 특별한 추석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보자기 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 뭐 어르신들 생일 때 뭐 7순, 8순 때도 이렇게 토포와 함께 보내면 굉장히 센스 있는 뭐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손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나누는 풍성한 추석입니다. 다들 기성 준비 잘 하고 계시죠? 평소에 미처 표현 못했던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시기입니다. 자고로 선물은 가격보다 진심 어린 마음이 중요한 법이죠. 실속 있고 특별한 선물과 함께 모두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게 전을 부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전 선물 준비했고요. 추석이 끝날 때 매콤한 게 땡기잖아요. 그럴 때 닭갈비 세트 그리고 먹기도 너무나 아까운 그 보자기 케이크까지 네. 완벽한 선물 3종 세트를 준비했는데 사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엄마랑 전화를 했어요. 네, 네. 엄마 사실 나 이번
추석 때 이런 선물 준비했다 했더니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지 않고 언제 오니 빨리 가지고 오렴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희 씨가 오늘 소개해 주셨던 선물들 양손 가득 들고 집에 가면은 다들 막 가족들이 환호성 막 들으면서 연희 씨만 막 반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더해서 아까 네. 연희 씨가 그 전 부치신 어머니가 좀 걱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맞아요. 전 부치시는 거 네. 옆에서 좀 이렇게 도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네. 사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효심이 있다고 해서 그 전을 꼭 맛있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많이 맛까지. 먹기만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허리 아프니까 그냥 올해는 맛있는 추석 전 선물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무슨 변명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연희 씨가 소개해주신 특별한 선물들 잘 만나봤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이번 소식은요. 연희 씨가 추천해준 명절 선물 때문에 네. 아까 저희가 뭐 고향에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져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명절은 선물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명절 선물에 더해서 네. 우리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친척분들을 만난다는 그 설렘과 기쁨에 더해서 약간의 피곤함. 있죠. 이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레임도 사실 있긴 하지만 저는 걱정되는 게 차 막히잖아요. 요것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설거지 담당은 제가 됐거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연희 씨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듯이 연희 씨 성격 그대로 화이팅 넘치게 즐기시면 어떨까요? 깨지 말고 열심히 이렇게 설거지하도록 설거지. 할게요. 그래도 이 명절 증후군이 극복이 다 안 되신다면요. 네. 제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고요. 특별한 추억까지 쌓을 수 있는 이색 전시 공간을 소개해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선선한 가을날 최희선 리포터가 찾아온 곳은 속초. 이번엔 속초 여행입니다. 주말 가족과 나들이 갈 곳을 알려드립니다. 독특한 주제로 꾸며진 이색 전시 공간인데요.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고성 속초의 이색 전시 공간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 은은한 가을 향기에 취하고 색다른 문화예술을 만나는 설악권 여행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자연과 예술이 하나가 되는 조각미술관. 고성군 토성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속초와도 가까워 설악권을 여행할 때 함께 찾아보기 좋은 곳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힐링 여행지죠. 현대 조각의 대중화를 위해 2015년에 개관했는데요. 멋진 조각 작품과 자연이 어우러져 고즈넉한 여유를 만끽하기 좋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성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곳 미술관이 어떤 미술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미술관은 조각 전문 사립 미술관이고요. A관에서는 우리나라 근현대 대표 조각가들의 대표작을 보실 수 있고, B관은 우리 미술관 관장님이자 여류 조각가인 김명숙 관장님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아트스페이스에서는 3개월마다 새로운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미술관에는 도래정원, 물의정원, 잔디정원, 소나무정원, 테라코타 정원 같은 아름다운 테마 정원들이 있어서요. 자연과 함께 예술을 감상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미술관입니다. 3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갤러리와 5가지 테마의 야외 정원, 5,000평의 넉넉한 부지에 자리한 미술관은 시선이 닿는 곳 어디든 멋진 포토존이 됩니다. 정원에 자라난 푸른 포기와 햇살 한 줌에도 어느 예술가의 손길이 닿아 있는 듯한데요. 자연과 건축, 예술이 어우러져 색다른 힐링을 선사합니다. 보통 휴가를 생각하면 산이나 바다 많이 들리실 텐데 미술관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산이나 바다도 좋지만 이렇게 미술관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이런 작품들을 보니까 좀 이색적이고 약간 더위도 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찾아온 곳은 아주 특별한 테마로 꾸며져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을 둘러보고 나면 이것의 매력에 푹 빠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둘러볼까요? 이 박물관의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바로 부엉입니다.
동그란 눈망울을 가진 부엉이 작품들이 벽면을 가득 메웠는데요. 이곳에선 부엉이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답니다. 이곳은 어떤 박물관인가요? 저희 집은 부엉이만 사는 곳인데요. 1, 2, 3, 4 전시관에 제가 수집한 5,000여 종의 수집품과 제가 만든 패브릭 아트 부엉이가 있습니다. 부엉이는 독특한 생김새와 울음소리로 사랑받는 새입니다. 부리부리한 눈으로 밤을 밝히고 커다란 발톱으로 편지를 나르는 모습은 만화나 소설 속에 자주 등장하죠. 알고 보면 우리와 친숙한 동물이라는 사실. 그런데 왜 하필 부엉이를 주제로 박물관을 열게 된 걸까요? 저는 30대 초중반에 정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었는데요. 수리봉의 이 매서운 눈빛과 그리고 날개짓에 반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엉이를 수집하고 부엉이를 만들게 됐죠. 정의옥 관장이 20년간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부엉이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박물관. 수천 마리의 부엉이들은 모두 다른 생김새와 몸짓으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각양각색의 부엉이를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진 희선 씨. 그렇다면 부엉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동물일까요? 부엉이는 전 세계적으로 지혜와 부를 상징하고 행운과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리봉이가 이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이 부자라는 개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지혜를 상징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이 데리고 다닌 새가 바로 부엉이랍니다. 청아한 풍경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또 하나의 즐거움. 부엉이 박물관에서 색다른 추억을 남겨보면 어떨까요? 실향민들이 모여 독특한 실향 문화를 형성하는 곳, 바로 속초 아바이 마을인데요. 이곳은 규모는 작지만 아주 독특한 미술관이 있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 마을. 설악대교 아래에 위치한 작은 미술관 아트 플랫폼 갯배입니다. 갯배는 아바이 마을로 진입하는 통로이자 실향민들의 삶의 애환을 상징하는데요. 아트 플랫폼 갯배 역시 아바이 마을의 아픈 역사와 진한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미술관을 교대로 관리하며 아바이 마을의 역사를 들려주죠. 이 미술관의 매력은 바깥을 조망할 수 있는 넓은 창. 풍경을 바라보며 가만히 사색에 잠겨봅니다. 미술관에서 바라보는 속초항의 모습이 이 미술관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도자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자기 미술관입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러 가시죠. 문화와 휴식이 있는 이색 전시 공간.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은 도자기 박물관입니다. 도예가 석봉 조무호 선생의 작품을 조명하고 도자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성됐는데요. 이곳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도판화와 도벽화. 도판화는 작은 판형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구워낸 도자기 판화를 뜻하고요. 이 판화를 이어붙여 대형 작품을 만드는 건 도벽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보지 못한 색다른 도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면 회화 도자기라고 하는데요. 그 그림 외에 큰 접시가 기네스북에 올라간 접시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1m 10cm가 넘는 도자기가 있어요. 접시가. 그래서 그런 접시는 뭐 대한민국 아니라 일본에서 뭐 세계 다른 데서도 못 보시는 도자기인데
도예가의 손길로 빚어내고 가마속 뜨거운 열이 스며들어야 비로소 탄생하는 인내의 예술. 유려한 곡선과 섬세한 빛깔은 우리의 미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은은하고도 깊은 멋을 지닌 도자기의 매력과 함께 감성 가득한 속초 여행을 즐겨보세요. 오늘은 설악권에 위치한 이색 전시공간 4곳을 둘러봤는데요. 독특한 테마가 즐거움을 주고 멋진 작품들이 예술성을 더했습니다. 가족분들과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속초 고성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독특한 주제로 알차게 꾸며진 설악권의 정시관광 살펴봤는데 어때요? 연희 씨,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진짜 말 그대로 힐링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저는 너무 네. 피곤할 때 오히려 집에 누워있기만 하면 온몸이 더 찌뿌둥하고 더 힘들더라고요. 이럴 때는 가까운 곳에 가서 나들이 겸 이렇게 산책도 하면 온몸이 더 풀리죠. 이게 힐링이죠. 네, 연희 씨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몸도 움직일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네. 마음의 양식까지 가득 채울 수 있는 멋진 전시공간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이색 전시관들 찾아가지고 한 번씩 꼭 즐거운 시간 좀 보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요, 보통 해녀하면 제주도의 해녀를 많이 떠올리곤 하는데요. 연희 씨는 어떠세요? 제주도 하면 해녀고 해녀하면 제주도 아닌가요? 다른 지역에도 그렇죠. 해녀분들이 계세요? 그래, 연희 씨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네,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해녀분, 제주도 하면 해녀라고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전국에서 70% 정도가 이제 제주에서 활동하는 해녀분들이고요. 나머지 30%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경주에서 활동하는 해녀분들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특별히 더욱더 신세대적으로 살고 계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SNS로 팔로를 개척하고 계시고요. 플리마켓과 같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다시 태어나도 해녀로 살고 싶다 말하는 경주의 이정숙 씨 함께 만나보시죠. 흔히 해녀라고 하면 제주도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우리 지역 경주에서도 아직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해녀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만나볼 오늘의 주인공은 경주 해녀들 사이에서도 핵인싸로 통한다는데요. 그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정숙 씨, 그녀가 전하는 경주 해녀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특명 핵인싸 경주 해녀를 찾아라. 제작진이 찾은 곳은 간포읍인데요. 때마침 물질 작업이 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와 봤는데 어디 보자. 이분들 중에서 우리가 찾는 젊은 핵인싸.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젊은 분들이 계시다는데 어디 있어요, 해녀? 있네요. 저쪽에 있어요? 내가 좋은 거, 저거 좋은 거. 어머니도 적다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9. 59. 연세가 70.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50이요. 50이요? 네. 아, 어머니가 오늘 거짓말. 네. 예? 와,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네 아직 50살밖에 안 됐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네. 이래봬도 제가 제일 막내라고요. 어머니 지금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작업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얘기할까요? 그렇게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를 떠나버렸다. 첨벙첨벙. 이때 갑자기 떠오른 노래 한 구절. 지금 이 상황이랑 어울릴 것만 같다.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여자는 해녀 제작진 항구 따라라. 경주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해녀는 약 100여 명. 그중에서도 이곳 간포읍 연동마을에서는
총 13명의 어머님들이 아직도 현직에서 해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것 좀 보세요. 잠수 실력이 한눈에 보일 만큼 물이 엄청 맑죠? 소심이 깊지 않은 동해안에서 활동하는 경주 해녀들. 주로 전복, 소라, 해삼, 성게 등을 채취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작업량은 어떨지, 대박이 났을지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서서히 육지로 올라오는데요. 다시 만난 이정숙 씨. 너무 반가워요. 그나저나 보기에도 오늘 작업량이 상당한 것 같은데, 와, 이게 다 얼마야? 5kg면 어느 정도예요? 5kg면 40만 원. 예? 40만 원. 5kg면 40만 원. 네. 여기 사진들 갖다 내고 파는 데는 52만 원. 해녀 중에 제일 잘해요. 1, 2등. 예? 해녀 중에 1, 2등 본다고. 1등 할 때도 있고 2등 할 때도 있고. 아, 진짜 좋으십니다. 아주 뭐 앞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 사람. 물질 작업을 마친 이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점심 준비로 바쁜데요. 경주 해녀인 그녀가 먹는 점심 메뉴, 오, 전복이네요. 오늘은 전복을 가지고 찜도 해보고 그다음에 전복 물회 준비해보려고요. 바다에서 물질 한 번 하고 나오면 바로 허기가 느껴지는데요. 체력 소모가 많은 만큼 점심은 영양 가득 바다의 산삼 전복 요리로 뚝딱 차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 차려놓은 밥상에 앉진 않고 계속 서서 사진만 찍고 있는 이정숙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잡은 거 요리한 거 SNS에 올려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녀가 인싸해녀로 불리는 이유는 작년부터 시작한 SNS 활동 때문인데요. 젊은 소비자층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답니다. SNS 한 지는 얼마 안 돼요. 그냥 딸이 해주다가 제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배운 지는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한 번씩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자, 해시태그 경주해녀 밥상까지 업로드를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을 해야 할 텐데 집이 아니라 어디를 가시네요? 옆에 친정엄마가 계셔서요. 오늘 한 거 같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작업해서 따온 싱싱한 전복 요리. 친정 엄마와 함께하니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는 거 다 해요. 오늘 잡은 걸로 요리를 했어. 어머니. 맞네. 아까 우리 바다에서 어머니도 해녀 뵀었죠? 아니에요? 예, 형님 맞아요. 아까 작업하셨죠? 예. 사실 이정숙 씨에게 해녀를 해보라고 권유한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맛있다. 부산 큰 데서 장사 크게 하다가 그 IF 어렵게 돼서요. 완전히 말아 모아 빼놨디. 일단은 말안 먹었습니까? 네. 사업 실패 후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이정숙 씨. 그녀의 나이 30대 초반. 일찌감치 경주 해녀로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녀였던 엄마를 보고 자란 영향일까요? 큰 거부감 없이 지금까지 젊은 인싸를 뽐내며 경주 해녀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로 가진 거 다 털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엄마가 여기 와서 자리 잡으라고 해서 오게 됐거든요. 처음부터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릴 때부터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해녀더라고요. 그녀는 운명처럼 어머니의 뒤를 이어 해녀가 됐는데요. 물질하는 방법도 어머니에게 직접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향하는 그녀. 이정숙 씨가 해녀 활동과 함께 SNS를 시작한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는 상인이 와서 동네 미역을 다 걷어갔었어요. 근데 우리가 밖으로 나갈 일은 없었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미역을 말려놓으면 상인이 와서 걷어가는 거였는데 어느 날부터 돌미역을 찾는 상인이 줄면서 팔리진 않고 쌓여만 가고 있었던 건데요. 그 모습을 본 딸이 SNS를 통해 직접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하게 된 거죠. 일반 가덕이 미역이었어요. 네, 그리고 방에도 안방에도 미역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딸에게 인터넷과 SNS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예쁜 명함까지 만든 이정숙 씨. 사람들에게 자신을 셀프 홍보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요. 그리고 주문도 해주시고 또 나쁜 점 좋은 점을 SNS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부터 젊은 소비자들과의 소통까지 요즘은 인터넷 바닷속을 헤엄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요즘 아침 물질 작업 외에도 할 일이 참 많다는데요. 어느 하나 이정숙 씨의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발로 뛰며 홍보한 덕분에 이제 조금씩 소비자들도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 하신 거예요? 2천만 원 정도? 작년에. 직접 발로 뛰는 경주의 젊은 해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일에 적극적인 이정숙 씨. 한가득 짐을 싣고 어디론가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프리마켓 갈 준비하고 있어요. 프리마켓을 왜 가시는데요? SNS 통해서 제품을 소개도 하지만 좀 더 소비자분들 가까이서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어요.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행복한 그림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경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안다는 꽤 큰 규모의 플리마켓인데요. 와, 오늘도 다양한 물품들이 참 많이 나왔네요. 경주 시민들이 주축으로 돼서 경력이 단절되거나 그리고 뭐 주부가 되고 나서 이제 집에서 쉬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만든 제품이나 그리고 팔고자 하는 물품을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핸드메이드, 의류, 뭐 기타 잡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렇게 좀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정숙 씨도 매주 이곳에 나와 직접 가지고 나온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물론 무료 시식회도 있으니 마음껏 드시고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런 거 되게 생소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또 시식도 있으니까 맛도 보고 또 사장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맛있게 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 구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구매하셔야죠. 오늘 이 생각이 없어가지고 네,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곳 플리마켓에서 돌미역과 같은 해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이정숙 씨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은 편이긴 하지만 역시 실전 영업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때 관심을 보이는 한 손님 등장. 오, 이것은 긍정의 표시? 찾아오실게요. 토요일마다 아니 미역기가 좋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하나 사볼까 싶었는데 드셔보시고. 처음에 안 그래도 보이긴 해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확 제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장사 잘하는 것도 꿈이지만 앞으로 해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해녀라는 게 너무 멋진 직업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해녀계의 핵인싸를 꿈꾸며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녀. 이정숙 씨의 해녀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이번에는 원주에서 준비한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뉴스를 보면요.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꼭 안 좋은 소식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따뜻한 소식들이 주변에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숨은 따뜻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외롭고 힘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따뜻하고 정성이 가득한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서 사랑을 전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세상 참 각박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면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아주 소박한 마음을 나누는 마음 따뜻한 이웃들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맛있는 냄새 안 나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하지만 한 끼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요. 그런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성 담아 손수 만든 반찬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둔내면의 한 음식점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죠?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이곳에서 바로 독거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과연 얼마나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계실지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식당에서 반찬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마침 감자 반찬을 준비하는 사장님. 감자도 저도 잘 깎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반찬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세요? 감자조림을 할까 싶어요. 어르신들이 딱딱한 거는 좀 싫어하실 것 같아서 부드러운 걸로 준비하다 보니까 감자조림을 하게 됐어요. 좀 궁금한 게 네. 어떻게 이렇게 식당 하시면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냥 내가 가진 거 조금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대구 어머니가 혼자 계셨거든요. 근데 혼자 계시면서 늘 걱정을 했는데 어머니 말씀이 주변에서 반찬도 해주고 또 가끔 이렇게 모여서 생일도 해주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아가서 인사드리기는 또 안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한테도 이런 기회가 오니까 내심 참 기쁘기도 하고 가지, 고추, 호박 뭐 이런 식자재는 직접 길러서 해요. 감자도 넣고. 윤지현 리포터도 정성스런 마음으로 힘을 보태보는데요. 이거를 정말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네요. 재료 준비 끝! 본격적인 반찬 만들기에 들어가는데요. 직접 키워 잘 손질한 재료들을 지지고 볶아 맛깔난 반찬을 뚝딱 만들어내는 사장님. 오늘의 배달 반찬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반찬을 좀 담아볼까요? 네, 예쁘게 담아주세요. 네. 식당에서 이런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식당마다 도시락 해주시는 분, 생일 파티 해주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하는 그런 봉사죠. 완성된 반찬에 정성까지 더해 꾹꾹 눌러 담아주는데요. 좀 더 많이 드시길 바라는 마음이죠. 부드럽고 맛있는 이 밑반찬.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겠죠. 이제 도시락 주머니에 담으면 완성! 짜잔!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랑이 듬뿍 담긴 도시락이 완성됐는데요. 이제 이 도시락을 어르신들께 배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둔내면의 또 다른 식당에서도 반찬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3가지 반찬을 만드는 사장님. 매주마다 만드는 반찬의 종류가 다르다는데요. 오늘은 무슨 반찬인가요? 오늘 그 부추조림하고 멸치볶음하고 호박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 좋아하셔가지고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둔내면의 횡성 노인복지센터.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맛있는 영양죽을 쓴다는데요. 입맛과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사랑의 죽. 뜻을 같이 하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모아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은 영양죽을 만들어 관내 어르신들께 배달한다고 합니다. 이 죽들이 매일 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25분에게 저희가 직접 전달해 드립니다. 네. 이거 받고 어르신들이 영양죽이니까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죽을 갖다 드리면 이제 식사가 편하시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희는 이 죽뿐만이 아니라 이제 목욕 봉사라든가 그다음에 어르신들 세탁 못 하시는 분들에서 세탁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임용 서비스 이런 것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성껏 만든 영양죽을 어르신들께 배달할 차례. 각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각각 도시락에 담습니다. 따뜻하게 음식을 전달하려는 마음에 발걸음이 빨라지네요. 그리고 배달 차량에 싣는데요. 도시락은 빨리 배달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분류해 담았습니다. 그리고 배달 시작! 배달하고 오겠습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도시락을 싣고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오늘 머리도 자르시고 도시락도 드세요.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임의용 봉사와 반찬 배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갖다 주실 때까지 조금씩 먹지요. 이제 또 김치가 있으니까 김치하고 해서. 다음으로 둔내면의 한 어르신 댁을 찾았는데요. 할머니는 진짜 누가 여기 오지 않으면은 어디 나가시지도 못하시고 일찍부터 기다리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어떡해. 나와 계세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괜찮지. 기다리신 할머니를 위해 바로 임의용 봉사가 시작되는데요. 여기 좀 내려오시지. 와, 정말 시원하시겠어요. 올 때마다 여기. 건강하게 계시려면 밥을 잘 드셔야 돼. 여기 뭐 밭에 풀을 뽑으시려면 밥 잘 드셔야 되고. 어머니 머리 자르니까 어떠세요? 아주 시원한 게 좋은데. 어르신들이 적적해 하셔가지고 떨어지니까 어디 나가지를 못하시니까 한 번 오시면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다 주시면서 그냥 먹고 하라고 그런 거 아주 어르신들이 정들도 많고 아주 좋아요. 좋아하시고. 맨날 미안해기는 미안해하시지 말라니까. 저희 갈게요. 환한 미소로 배웅해 주시는 할머니. 그리고 생신 상차림을 준비하느라 바쁜 식당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정성 들인 음식과 함께 생신떡도 준비했고요.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절미, 맛있는 간식이랍니다. 어르신들께 선물로 드릴 비누꽃 바구니도 준비했습니다. 이날 생일상을 받을 어르신들이 도착했는데요. 케이크도 빠질 수 없죠.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생신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방에 두시면 향이 나는 향기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꽃바구니를. 향긋한 비누 꽃바구니를 선물로 받은 할머님들. 예쁜 향 나죠? 향긋한 향이 나죠?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밥 대접하겠습니다. 네. 정성껏 차린 생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 하나하나 어르신들 입맛에 맞춰 정성껏 준비한 음식입니다.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예. 괜찮으세요? 예, 천천히 다 드세요. 맛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예. 네네. 너무 맛있고 잘 먹어요 아주. 아유, 오늘 기분이 너무 좋고요. 생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참 감사합니다. 80이 넘어도 여태 이렇게 차리기는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행복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죠. 작은 마음을 통해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이분들이 있어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따뜻한데요. 앞으로도 봉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도 많은데요. 이분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나눠드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성껏 반찬을 준비하시고요. 또 배달까지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임용봉사 그리고 생신잔치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 따뜻한 분들 만나보니까요. 제 마음까지도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따뜻한 마음 가져주셔서 제가 오히려 고맙네요. 정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외롭고 좀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꼭 기울여야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현희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이제 온 가족이 한데 모이는 추석이요. 이틀 남았습니다. 이 추석은요.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을 전달하는 시기잖아요. 정말 선물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선물은 가격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가족들과 모이셔서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소식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삼척해수욕장에서 열린 2019 삼척 월드비치 치어리딩 오픈 마스터즈 대회. 올해로 3회째를 맞아 국내외 약 7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멋진 경연을 펼쳤는데요. 그 열띤 현장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한우의 자존심 제5회 치악산 한우축제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품질 좋은 치악산 한우를 저렴한 값에 사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셀프 식당은 물론 불고기 시식회와 한우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했는데요. 최고의 맛과 영양, 재미와 감동으로 가득했던 치악산 한우축제 속으로 확 들어가봤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우리 아이들이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느껴볼 수 있는 전통놀이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춘천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전통놀이와 체험, 그리고 고추장 담그기까지 풍성한 한가위를 앞두고 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교통사고가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지를 추적해서 조사해 본 결과 연휴 시작 전날 이때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경찰청이 분석한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의 춘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요. 추석 연휴 전날이 800여 건 정도가 됐고요. 추석 당일과 그 전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400여 건 내외로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연휴 시작 전날부터 미리미리 서둘러서 귀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량도 좀 급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도 덩달아서 많이 높아진 걸로 분석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상님들 우리 명절 우리 차례상을 지내기 위해 내려가는 들뜬 마음 때문에 평소보다도 이 사고가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올해는 각별히 더 주의하셔서요. 안전하고 즐거운 귀성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